김선옥은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깼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선옥이 원하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탈이 없어요. 선옥은 이웃들에게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없이, 갈등 한 번 없이 조용하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녀의 삶은 평생 그런 식이었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화를 크게 낸 적이 없었습니다. 조용함은 선옥의 성격이었고 동시에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탈이 생겨. 그녀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선옥은 그 말을 평생 지켰습니다. 말을 아끼고 참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살면 평화로울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의 집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 윤지혜는 늘 공손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집에 들를 때도 언제나 예의 바른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웠습니다. 선옥은 그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진호가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거실을 뛰어다니면 선옥은 웃으며 과일을 깎았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엄마, 물 좀 줄까? 지혜야,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선옥은 문을 닫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함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 음식 준비를 두고 며느리와 의견이 엇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옥은 전통 방식대로 하고 싶었고 지혜는 간소화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선옥이 양보했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굳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주 교육 방식도 그랬습니다. 선옥은 민준이가 밥을 남기면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억지로 먹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를 때 며느리의 표정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밝았고 어떤 날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선옥은 그 차이를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면 그럴 수 있지. 선옥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함을 갈등이라고 부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참는 것은 선옥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어른다움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먼저 물러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편해지니까 선옥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옥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반찬 몇 가지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작게 줄여놓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은 탈이 없는 걸까? 선옥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탈이 없지. 그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선옥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조용함이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균열은 소리 없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선옥은 며느리에게 조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생겨도 속으로 삼켰습니다. 입까지 올라온 말을 다시 목구멍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아들 만난 저해질까. 선옥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진호는 회사 일로 나가고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학원 상담이 있어서요. 지혜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선옥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지. 다녀와요. 사실 그날 선옥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허리가 쑤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선옥은 민준이와 둘이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거실 바닥에 장난감을 쏟아놓고 놀았습니다. 선옥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선옥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과일 깎고 우유를 데우고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는 먹다 말고 또 놀았습니다. 선옥은 그 뒤를 치우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먹네. 힘들어도 웃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 말썽 안 부렸죠? 아니, 잘 놀았어. 걱정 마. 손옥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민준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혔습니다. 손옥은 그제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음식 준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그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아니야,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걱정 마. 선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면 신경 쓰였습니다. 칼질하는 방식도 다르고 양념하는 순서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하는 편이 마음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할게 라고만 했습니다. 명절 당일 선옥은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오전 내내 불 앞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지혜는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제가 정말 도와드릴게요. 응, 그래. 선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에도 똑같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선옥을 편한 시어머니라고 여겼을지도 몰랐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고 웃으며 받아주니까요. 부탁하면 들어주고 거절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선옥의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먹었지. 너는 아직 엄마 뭐 있어? 선옥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우고 국을 끓였습니다. 진호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뭐가? 그냥 몸은 괜찮고. 괜찮지, 나 건강해. 손옥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진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민준이 자주 맡겨서 미안하대. 아니야, 손주 보는 게 어딜 미안해. 그래도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나 아직 젊어. 걱정 마. 선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진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가볼게. 지혜가 기다려.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혔습니다. 선옥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 자신이 관계를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을 아끼면 다툼이 없고, 참으면 평화롭고, 웃으면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옥은 며느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선옥이 무엇을 느끼는지 몰랐습니다. 둘 사이에는 공손한 말과 예의 바른 미소만 오갔습니다. 진짜 마음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선옥은 잠들기 전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평화일까? 하지만 그 생각도 곧 지워버렸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선욱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착시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 침묵이 깨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 진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선옥이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했습니다. 진호야, 민준이 학교는 잘 다녀? 응, 잘 다녀.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더 이야기했을 겁니다. 선생님 이야기, 친구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하지만 요즘 진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선옥은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들이 선옥의 집에 모였습니다. 선옥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밥 먹을 땐 핸드폰 그만 보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게임을 했습니다. 선옥이 다시 말하려는 순간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실한 선긋기였습니다. 선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선옥이 손주에게 뭐라 하면 진호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때로는 엄마 말 들어 민준아 하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선옥은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 엄마, 요즘 주말마다 약속이 있어. 다음에.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선옥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음에 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선옥은 진호가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민준이 키우느라 힘들고 지혜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고 그래, 힘들겠지. 선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가 잠깐 들렀습니다. 선옥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거 가져가. 지혜가 좋아하잖아.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 뭐가? 반찬 이렇게 나눠주는 거. 요즘 사람들은 각자 해먹어. 진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만들어놨는데 엄마, 그냥 엄마가 드세요.
우리는 괜찮아. 진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선옥은 손에 든 반찬통을 내려다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선옥은 민준이 생일 선물로 책을 샀습니다. 예전에 진호가 좋아하던 위인전이었습니다. 선옥은 그 책을 읽으며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민준이 생일 선물 샀어. 가져다 줄까? 엄마, 뭐 샀는데? 위인전, 너도 어렸을 때 좋아했잖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건 좀 옛날 생각이야. 응?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읽어. 민준이도 관심 없을 거야. 선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뭘 좋아하는데? 엄마,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 전화를 끊고 선옥은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 책이었습니다. 정성껏 골랐던 책이었습니다. 선옥은 그 책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선옥은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선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진호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왜 이렇게 된 거니?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까봐,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선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해시키려 했었습니다. 진호도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나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진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지혜 부모님 댁에 가야 해서 다음에 뵐게. 선옥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그 다음해가 언제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이도 저기서 놀았습니다. 선옥이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면 민준이는 신나게 그네를 탔습니다. 할머니, 밀어줘. 민준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때 아직 몰랐습니다. 아들이 중재자가 아니라 완충제처럼 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피로가 거리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선옥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선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선옥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크레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자꾸 간섭한대. 민준이의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 좋다처럼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선옥은 손을 멈췄습니다. 빨래를 든 채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자꾸 간섭한대. 민준이는 다시 색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옥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민준이 색칠 잘하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지혜가 나왔습니다. 민준아, 이제 가자. 할머니 바쁘시겠다. 네. 민준이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혜는 선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선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옥은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이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할머니는 자꾸 간섭한대. 선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간섭을 했지?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짚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한 것, 손주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낸 것, 반찬을 챙겨준 것. 선옥은 그것들이 간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선옥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또 왔습니다. 지혜는 일이 있어서 민준이만 맡기고 갔습니다. 선옥은 민준이에게 과일을 깎아주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있으면 재미있어? 응. 할머니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못한 거? 응.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랑 있으면 좀 답답하대. 선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답답하다고? 응. 엄마가 그랬어. 민준이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선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를 데리러 온 지혜는 평소처럼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선옥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응, 엄마 왜? 나 물어볼 게 있어. 진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데? 지혜가 나한테 불편한 게 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민준이가 말했어. 내가 간섭한다고. 답답하다고.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지혜가 그렇게 생각해? 진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지혜가 좀 그렇게 느낀다고 했어. 선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뭐가 불편한데? 엄마, 그냥 세대 차이 같은 거야.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럼 뭔데? 뭐가 문제인데? 진호의 목소리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런 얘기 하기 싫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는 알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끔 민준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지혜는 좀 부담스럽대. 그리고 자꾸 반찬 챙겨주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도. 선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아닌데,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선옥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진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한테 그렇게 느껴? 엄마, 대답해봐. 진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끔은 그래.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옥은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말들이 집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을 거라는 것을. 거울 속의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웃으며 넘길 수 없다는 것.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것.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옥은 알았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선옥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호에게 전화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지혜에게 왜 직접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민준이는 괜찮니? 요즘 어때? 같은 말들. 이제는 전화를 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으면 진호가 하겠지. 선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진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조용했습니다. 선옥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먼저 돕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선옥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그래, 데려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갈랐습니다. 미안해요.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답장을 보내고 선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도 편히 쉬세요. 짧고 공손한 답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부탁하는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괜히 웃어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서 할까? 응. 엄마 혼자 준비하면 힘드시잖아.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하자. 예전 같으면 아니야, 괜찮아 했을 겁니다. 웃으며 내가 할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엄마 괜찮아? 괜찮아. 선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 선옥은 진원의 집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간단한 과일 바구니만 들었습니다.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선옥은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도 몇 개 없고 나물도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밖에 없어? 하고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네, 그 말만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선옥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많이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호에게 요즘 어떠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진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말이 없네? 괜찮아. 선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선옥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지혜가 말했지만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집에 가서 쉬어야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선옥은 뒤돌아봤습니다. 진호와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잘 지내? 선옥은 그 말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선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화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보호였습니다. 선옥은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혜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아도 버겁고 시댁관계도 신경 쓰이고 남편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누구나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산다는 것을 선옥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관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 참는 것만이 어른다움이 아니라는 것.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두기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참음의 끝에서 발견한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뭐가? 그냥 달라진 것 같아서. 선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호야,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너희한테 맞춰서만 살 순 없더라. 나도 나를 좀 돌봐야지. 진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섭섭했어. 선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미안해, 엄마. 미안해할 것 없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선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런데 진호야. 응? 잘한다는 게 예전처럼 하는 건 아닐 거야. 서로 거리를 두면서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해. 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떠난 게 아니라 나를 지킨 거다.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선옥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조모를 양국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선옥은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때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조용함이 아니라 존중에서 온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옥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선옥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떠나는 것도 용기고 멈추는 것도 선택이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선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